안녕하세요. 경제학자의 문화살롱의 최병서입니다. 오늘은 버블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던 튤립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1억 천금의 투자 기회를 다들 갖고 싶어 하죠. 최근에는 바로 그것이 비트코인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생겼는데 그 이듬해 신문을 보니까 조그맣게 1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5센트에 팔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10년도 안 돼서 2018년 초에는 무려 2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후에 너도 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열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도 받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20세기를 돌아보면 대표적인 그 거품은 1980년대 일본의 자산 버블일 겁니다. 1980년대는 일본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일본의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해서 일본 경제는 그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 장기적 불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거를 보통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죠. 그 이전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사에서 잘 알려진 바대로 튤립 버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창 그 튤립 한 뿌리의 가격이 높았을 때는 약 3,000 길더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네덜란드 가정의 1년 생활비가 약 300길더였다고 하니까 튤립 한 뿌리 가격이 10년치의 생활비에 해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 튤립 가격은 1636년 말까지 급등하게 되는데 심지어 한 달에 20배 이상이 오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37년 초에 3개월 만에 시세가 무려 100분의 1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경제사에서 세계 최초의 버블 경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튤립 버블의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 36년, 37년 한 5, 6개월 동안에 이 튤립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다가 36년 말부터 튤립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7세기 프랑드 지방은 유럽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과 물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상인 계층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산층은 그 부를 자기들의 소비 생활에 쓰게 되죠. 귀족처럼 초상화를 주문하거나 또 멋진 정원을 가꾸어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멋진 정원의 가장 중요한 어떤 꽃이 튤립이었는데요. 이 튤립은 그 당시에 과시적 소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튤립이 귀한 꽃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튤립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이러한 기대감으로 팽배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러한 아파트 가격이 특히 강남에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투기에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몫을 한 것은 대부업체였습니다.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일반 서민들한테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돈 벌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투자를 권유했고 돈을 빌려주고 이러한 대출 권유를 받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튤립을 사게 되고 튤립 버블은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비극을 낳게 되죠. 그래서 튤립 가격은 37년 초반에 폭락하면서 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나고 뒤늦게 튤립 열풍에 동참했던 투자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거를 그린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2017년에 나온 튤립 피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가난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튤립 버블의 광기 속에서 1억 천금의 꿈을 가지고 어떤 자기 애인과 어떤 행복한 미래를 꾸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튤립 버블에 뛰어들었다가 가격 폭락으로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실제 화가는 얀 반 호이엔이라고 하는 화가였는데요. 이 사람도 본업인 그림 그리는 것보다 튤립 피규어에 열중하다가 망한 결과로 나중에 자기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림과 대상을 한 2,000여 점을 그려서 겨우 빚을 갚았다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튤립 버블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그림은 페테르 브리헬이라는 화가를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바벨탑을 그린 그 페테르 브리헬의 아들이 얀 브리헬인데 이 아들이 그린 튤립 광풍의 풍자화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야말로 튤립 열기에 휩싸인 그 당시의 그 세태를 적나라하게 풍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튤립 광풍의 그러한 비이성적인 투기에 몰두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그린 게 아니라 원숭이로 그리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왼쪽 부분은 좋은 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튤립 가격이 급등하면서 희희낙낙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른쪽 부분은 버블이 꺼져서 낭패를 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그 멘붕 상태를 그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왼쪽 상단의 저택의 발코니에는 부자가 된 원숭이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앞쪽 하단에는 건물 찬 말하자면 귀족 같은 그런 신분의 원숭이가 튤립 가격이 적힌 리스트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가운데 한 원숭이를 보면 튤립 한 뿌리를 들고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보시면 불행한 원숭이들이죠. 가격이 폭락해서 튤립을 땅바닥에 버리고 오줌을 누고 있거나, 또 그 위에 보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울고 있는 원숭이가 있고, 위쪽에 멀리 보면 검은 옷을 입은 무리가 지나가는데 이거는 아마도 장례 행렬이었을 겁니다. 투자에 실패해서 목숨을 끊은 그런 원숭이들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도 뒤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브리헬이 그 투기 열풍에 휩싸인 사람들의 광기의 모습을 원숭이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영화를 소개해 보고 싶은데요. 그 영화는 2010년에 나온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부제는 Money Never Sleep, 돈은 잠들지 않는다. 이 영화는 2008년에 월스트리트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게코는 자기를 찾아온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고급 맨하탄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튤립 버블의 예를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파트의 벽에는 바로 튤립 가격의 그래프를 붙여놓고 있는데, 근데 게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블 스토리의 시작은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 비롯되었지. 튤립 한 뿌리의 가치가 암스테르담 강변의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것이 바로 튤립 마니아 열풍이지. 그런 튤립 가격도 버블이 꺼지자 두 뿌리 가격이 $10 이하로 하락해 버렸다네. 이런 대사를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 끝에 보면 마이클 다글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Greed is good. 인간의 탐욕은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더 부자가 되고 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천민자본주의의 속성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품의 형성과 몰락은 항상 그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품의 진짜 비극은 거품이 꺼질 때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거품이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과학자였던 아이작 뉴턴 역시 18세기 초반에 보물섬을 인양하는 남해 회사라고 하는데 투자를 했다가 무려 어마어마한 돈인 2만 파운드를 잃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 어떻게 이 버블 경제에 대해서 좋은 지혜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